앨런 머스크의 성공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혁신가 중 한 명의 놀랍고 때로는 극단적인 습관을 살펴봅니다. 머스크의 끊임없는 헌신은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X와 같은 산업을 재편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모든 것을 관리할까요? 최대 90시간의 근무 시간 동안 그의 하루는 생산성과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루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일상을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세요. 16. 아침 루틴. 그렇다면 머스크의 전형적인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앨런 머스크는 새벽에 일어나며 정신적인 날카로움을 위해 6에서 6시간 반의 수면을 목표로 합니다. 그는 더 많은 수면 시간이 반드시 생산성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믿으며 너무 적은 휴식은 그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아침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가끔은 커피와 단백질이 풍부한 오믈렛을 간단히 먹어 에너지를 보충하지만 아침 식사는 선택사항으로 여깁니다. 출퇴근 시간 동안 그는 이메일을 읽고 개인적으로 답변하며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일상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집중된 아침 루틴은 그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리더십에 대한 헌신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몇 분 더 자고 싶어 샤워를 건너뛰기도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하루 중 중요한 순간으로 봅니다. 왜일까요? 15. 명료함을 위한 샤워 의식. 앨런 머스크에게 아침 샤워는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명료함과 창의성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그는 이를 리셋 버튼으로 간주하며 하루의 분위기를 설정하고 반성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드문 고독의 순간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샤워는 뇌의 의사결정 영역을 이완시켜 상상력을 자극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완된 상태에서 도파민이 증가하며 이는 머스크의 동기를 향상시킨다고 언급합니다. 이 일상적인 의식은 그에게 사치가 아니라 필수이며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다가오는 도전에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일정을 소화하는 머스크는 어떻게 에너지를 유지할까요? 14. 신체 훈련. 앨런 머스크는 신체 건강을 그의 힘든 업무에 필요한 에너지와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는 자연스럽게 운동에 끌리지 않지만 그의 피트니스 루틴은 간단하고 실용적입니다. 그는 힘을 기르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달리며 태권도, 가라테, 유도, 브라질리안 주짓수와 같은 무술을 결합합니다. 머스크의 무술에 대한 관심은 그의 인내와 정신 집중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며 이는 그의 회사와 매트에서 모두 중요한 특성입니다. 전반적으로 머스크의 피트니스 접근법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그는 에너지를 지원하고 그의 일정에 자연스럽게 맞는 활동을 우선시합니다. 그에게는 힘,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규율의 조합이 매일 집중하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앨런 머스크의 일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만약 당신이 머스크처럼 더 효율적이기 위해 아침 루틴의 한 부분을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13. 극단적인 생산성 해킹. 앨런 머스크는 5분 규칙을 중심으로 한 규율 있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규칙은 그의 하루를 특정 작업을 위한 5분 간격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그가 다양한 책임, 엔지니어링 문제, 의사결정 및 경영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집중력이나 추진력을 잃지 않게 합니다. 머스크는 강한 정신적 규율로 잘 알려져 있으며 각 작업에 완전히 몰입하여 모든 결정이 그의 회사 목표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여러 개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관리하는 머스크는 시간 차단 기법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의 구조화된 일정은 그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지체되지 않도록 하여 그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킵니다. 머스크는 또한 엄격한 회의 지침을 시행하며 과도하거나 대규모 회의는 시간을 낭비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회의를 필수적인 것들로만 제한하며 기여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나가라고 권장합니다. 그의 직접적인 조언은 가치를 더하지 않는다면 나가라입니다. 또한 머스크는
전문 용어 금지 규칙을 시행하여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여 부서 간의 명확하고 빠른 소통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접근은 효율성을 촉진하고 아이디어가 그에게 빠르게 전달되도록 전통적인 위계 장벽을 제거합니다. 머스크의 전략은 그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한 추진력을 반영하며 그의 팀이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낭비를 없애고 명확한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및 그 이상에서 고성능 문화를 형성하며 현대 작업 환경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여러 개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탐색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을 위해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12. 여러 회사를 동시에 관리하기.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끄는 실질적인 접근 방식은 두 회사의 핵심 운영에 대한 강한 헌신과 참여를 포함합니다. 그는 테슬라에서 주당 약 42시간, 스페이스X에서 40시간을 보내며 전통적인 CEO 역할을 넘어서 디자인, 엔지니어링 및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일을 책상 작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묘사하며 문제가 발생할 때 엔지니어들과 직접 작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매일 머스크는 그의 사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는 스페이스X의 발사를 감독한 후 테슬라의 생산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기차, 우주여행 및 소셜미디어를 관리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는 주당 120시간까지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자신의 일정을 80시간이나 90시간으로 줄였지만 그로 인해 개인 생활에 미친 영향을 인정합니다. 가끔은 공장에서 며칠씩 지내며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머스크의 헌신은 희생을 요구하며 식사를 거르거나 개인 시간을 최소화해야 했지만 이는 전기차에서 테슬라의 성공과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선도한 스페이스X의 주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실질적인 리더십의 보상과 희생을 강조합니다. 머스크에게 비범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은 종종 비범한 헌신을 의미하며 이는 그가 현대기술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정의하는 특성입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일에 완전히 헌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자녀들을 위한 독특한 교육 접근 방식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어떻게 찾을까요? 11. 가족 생활과 아드아스트라 학교 2014년 다섯 아들을 위한 전통적인 교육에 불만을 품은 머스크는 스페이스X 캠퍼스에 위치한 아드아스트라라는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설정은 머스크가 일과 가족 책임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하며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아드아스트라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호기심과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학생들은 팀으로 실습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협업과 문제 해결을 촉진합니다. 전통적인 학교와 달리 고정 커리큘럼이나 표준화된 시험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로봇공학, 인공지능 또는 다른 열정을 추구할 자유가 있으며 이는 독립성과 추진력을 기릅니다. 아드아스트라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실내 통화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경제와 금융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머스크의 의미 있는 현실 세계 학습에 대한 헌신과 일치하며 그의 회사 접근 방식과 유사하게 경계를 넓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족과의 통합을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스페이스X, 엑스터 및 기타 사업을 감독하는 머스크의 힘든 일정은 개인 시간을 제한합니다. 그는 이 속도가 그의 관계와 자녀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합니다. 아드아스트라를 설립한 것은 머스크가 야심찬 경력을 가족 참여와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희생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에게 아드아스트라는 교육이 젊은 마음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구현한 것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모든 성공 이전에 머스크는 큰 재정적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
초기 사업과 재정적 위험. 페이팔을 공동 설립하기 전 앨런 머스크는 2000년에 엑스컴이라는 온라인 은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은행이 업계 규모 덕분에 수십억 달러의 대박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고 그는 맞았습니다. 엑스컴은 결국 모바일 결제 회사와 합병되어 페이팔이 되었고 현재 전 세계에서 약 5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2002년 이베이는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머스크는 1억 8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는 스페이스X에 1억 달러, 테슬라에 7천만 달러, 그리고 솔라시티에 1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후에는 임대료를 위해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솔라시티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테슬라 소속 회사는 캘리포니아 샌 마테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6년 현재 미국 전역에 태양광 패널을 제조 및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워싱턴 DC, 그리고 서부, 남서부, 북동부 여러 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가치는 35억 달러입니다. 전기차에서 로켓에 이르기까지 머스크의 기술 사업은 산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9. 기술 사업과 혁신. 앨런 머스크의 기술적 추구는 여러 산업에서 변혁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우주 탐사에서 로봇 공학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를 통해 머스크는 우주 여행을 저렴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화성에 인간 식민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390피트의 재사용 가능한 로켓으로 이 비전의 중심에 있으며 발사 비용을 약 200만 달러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로켓의 일부에 불과한 비용으로 화성 식민지를 더 가깝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넘어 머스크의 테슬라에서의 작업은 테슬라 봇이라는 로봇을 통해 회사의 역할을 로봇공학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오피스형 로봇으로 전기차를 넘어 AI와 자동화에 대한 테슬라의 집중을 나타냅니다. 머스크는 이를 저렴한 가정용 도우미로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노동과 노동시장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자동화된 세상에서 일의 미래에 대한 질문도 제기합니다. 우주여행이 충분하지 않다면 머스크는 또 다른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기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뉴럴링크가 그의 비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 뉴럴링크의 인간 진화 목표. 2016년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는 인간이 컴퓨터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이식 가능한 장치가 사람들이 생각으로 디지털 장치를 제어할 수 있게 하여 마비된 사람들이 의수를 조작하고 물리적 입력 없이 기술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스크의 목표는 의료 응용 프로그램을 넘어 확장되며 뉴럴링크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사람들이 발전하는 인공지능에 발맞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머스크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뉴럴링크를 통해 이 간극을 메우고 인간이 AI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럴링크는 프라이버시, 자율성 및 이식된 장치의 오용 가능성과 같은 윤리적 고려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위험을 인정하지만 그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고 주장합니다. 뉴럴링크가 인간 시험에 접근함에 따라 사회는 점점 더 연결된 세상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머스크의 성공은 그를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개인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평균적인 사람의 소비와 비교했을 때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7. 비교부의 개념. 앨런 머스크의 재산은 200억 달러를 초과하여 그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개인 중 한 명으로 만들며 그의 재산은 여러 소국의 GDP보다 크고 스타벅스, 시티그룹과 같은 주요 기업의 시장 가치보다도 큽니다. 100만 달러를 소비하는 것은 머스크에게는 평균 미국인이 1달러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엑슨모빌의 평가액과 맞먹으며 이는 전통 에너지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그의 재정적 상승은 테슬라의 가치가 800억 달러를 넘고
스페이스X의 가치가 137억 달러에 달하는 데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분석가들은 머스크가 제프 베조스를 초과하여 세계 최초의 조 단위 부자가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의 부는 단순한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혁신적인 리더들이 세계 경제를 재편하는 기술의 지배력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부를 갖고 있다면 머스크가 호화로운 대저택에 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의 생활 상황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6. 미니멀리스트 라이프 스타일과 주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앨런 머스크는 실용성과 업무에 중점을 둔 미니멀리스트 라이프 스타일을 채택했습니다. 2021년 그는 5만 달러짜리 조립식 박스불 캐시타라는 400평방 피트 크기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집은 스페이스X의 보카치카 발사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는 회사를 통해 임대하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친환경적인 재료로 지어진 이 소형 집은 수십억 달러의 부자들이 사는 호화로운 대저택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머스크의 단순함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을 반영합니다. 머스크의 소박한 생활 선택은 그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사명 중심의 목표에 집중하겠다는 더 넓은 철학과 일치합니다. 2020년 그는 산만함을 줄이고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여러 부동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유물을 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머스크가 물질 자산에 대한 유대감을 줄이고 스페이스X, 테슬라 및 기타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적은 생활 선택은 전통적인 성공 상징보다 진보와 환경경 책임에 대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소비주의 시대에 머스크의 미니멀리스트 라이프 스타일은 부가 가치보다 목적과 혁신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성명입니다. 비록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소박할지라도 머스크는 여전히 몇 가지 사치품을 즐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지품은 단순히 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5.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과 독특한 소지품. 비전 있는 사고로 유명한 앨런 머스크는 그의 야심찬 여정을 반영하는 사치품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벤 발러가 제작한 맞춤형 테슬라 반지로 가치는 약 4만 달러입니다. 플래티넘으로 제작된 이 반지는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장식되어 있으며 트릴리온 컷 다이아몬드 테슬라 T 로고가 특징입니다. 이는 머스크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미친 영향을 상징합니다. 그에게 이 반지는 테슬라를 통한 그의 유산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소중한 소지품은 영화 007 사랑의 스파이에서 등장한 제임스 본드의 잠수차입니다. 머스크는 이 차를 2013년에 거의 100만 달러에 구입했으며 원래는 100달러에 구매한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정신을 반영하여 머스크는 테슬라 전기 파워트레인을 추가하여 영화에서처럼 수중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변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엔지니어링과 판타지의 융합입니다. 머스크는 또한 맞춤 제작된 에어조던 테슬라 신발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1,500달러입니다. 이 신발은 희귀한 재료인 말가죽과 파이톤 가죽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재료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 착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지만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컬렉션을 완성하는 것은 2000년에 우주에서의 첫 번째 스위스 시계의 5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맞춤형 카레라 시계입니다. 머스크의 버전은 일반적인 10,000달러짜리 모델과는 달리 독특한 우주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는 그의 지구 너머 탐사에 대한 열정을 반영합니다. 여러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머스크가 언제 어디서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개인 제트기 컬렉션은 속도와 스타일 모두를 필요로 하는 그의 요구를 보여줍니다. 4. 개인 제트기 컬렉션. 앨런 머스크의 개인 제트기 컬렉션은 사치에 대한 사랑과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그는 현재 2대의 걸프스트림 G250G 선호하는 제트기인 걸프스트림 G250ER 그리고 그의 원래 다소 포르트 팔콘 900B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G250ER은 약 7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VIP 캐빈에는 리클라이너, 소파, 완벽하게 갖춰진 주방이 있어 편안함과 작업 공간을 결합한 이동식 지휘소 역할을 합니다.
머스크의 개인 항공 여행은 2000년에 다소 포르트 팔콘 900B를 구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되기 전의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범위, 속도, 사치를 위해 더 새로운 걸프 스트림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 제트기 사용은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환경 문제로 인해 더욱 그렇습니다. G902R은 한 번의 비행에 5,000갤런 이상의 연료를 소모하여 상당한 탄소 발자국을 남깁니다. 이러한 개인 제트기의 사용은 테슬라와 솔라시티와 같은 회사들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머스크의 역할과 대조적입니다. 공공의 비판은 한 대학생이 머스크의 비행을 추적하는 계정을 만들면서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머스크의 환경적 영향과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비행 추적 활동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더욱 그랬습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및 더 보잉 컴퍼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제트기를 의존하고 있으며 바쁜 일정을 관리하고 영향력 있는 혁신가로 남기 위해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하루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의 독특한 저녁 루틴에 대해 들어보세요. 이것이 그의 끊임없는 에너지의 비밀일까요? 3. 개인적인 관심사와 저녁 루틴. 앨런 머스크의 근무일은 매우 강도 높지만 그의 저녁은 더 여유롭습니다. 이는 그에게 개인적인 관심사와 반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독서는 그의 루틴의 주요 부분으로 그는 아이작 아시모프와 로버트 하인라인과 같은 작가들의 과학소설, 철학 및 과학서적에 몰두합니다. 그는 독서가 창의력을 자극한다고 믿으며 종종 한 번의 책을 끝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킵니다. 머스크는 또한 헤이로와 사이버펑크 2077과 같은 몰입형 비디오 게임으로 긴장을 풀며 이는 그에게 정신적 탈출과 자신의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그에게 게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창의력을 재충전하는 수단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만들며 종종 그의 자녀들을 사업 여행에 데려갑니다. 그들은 함께 지역 명소를 탐험하며 이는 그가 그들에게 호기심과 회복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관계에 부담을 준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의 요구가 때때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그를 멀어지게 하며 삶의 단순한 즐거움을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도전이며 머스크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반영합니다. 새벽 1시쯤 머스크는 하루를 마감하며 잠시 멈춘 후 다음날 그의 임무로 다시 뛰어듭니다. 그의 저녁은 지적 호기심, 가족 시간, 그리고 약간의 여유가 어우러져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삶이 더 강렬해질 수 없을 것 같을 때 또 다른 기술 거인과의 대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 앨런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의 대결. 2023년 소셜미디어는 앨런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 두 기술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케이지 매치 도전을 암시하며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트위터의 소유자인 머스크는 메타의 소문난 트위터 경쟁자인 스레드에 대해 농담을 던졌고 이는 가벼운 경쟁을 촉발했습니다. 한 사용자가 저커버그가 주짓수를 훈련했다고 상기시키자 머스크는 그가 원한다면 케이지 매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LOL이라고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즉시 장소를 보내줘라고 답하며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렸습니다. 억만자들 간의 대결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베팅 사이트들은 배당률을 설정했고 UFC 회장 다나 화이트는 자선 행사로 이를 주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머스크는 라스베가스 옥타곤을 제안하며 상대를 눕히는 유머러스한 바다 코끼리 동작을 추가했지만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머스크는 나중에 저커버그의 집에서 연습 라운드를 제안했지만 저커버그는 머스크의 헌신 부족에 실망하여 공개적으로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머스크가 진지해지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대결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던 일로 남아있으며 이 두 기술 거인의 독특한 성격을 강조하는 흥미로운 상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궁극적인 비전은 지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별들 속에 있습니다. 그의 화성 식민지 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화성 식민지. 앨런 머스크의 화성 식민지 비전은 그가 세운 가장 대담한 목표입니다. 다른 행성에서 인간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를 통해 머스크는 인간을 다행성종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6년에 첫 유인 화성 임무를 목표로 하며 2050년까지 매년 100만 명이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의 계획은 자급자족하는 식민지, 인프라, 농업 및 지구와의 독립성을 포함합니다. 이 비전의 중심에는 장거리 재사용 가능한 우주여행을 위해 설계된 스타쉽 로켓이 있습니다. 390피트에 달하는 이 로켓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로켓 중 가장 크며 발사 비용을 대폭 줄입니다. 머스크는 각 화성 임무가 200만 달러로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여 대규모 식민지 건설을 더 실현 가능하게 만듭니다. 스페이스X는 이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성과는 2020년 크루 드래곤 데모2 임무가 나사 우주비행사를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운반한 것과 같은 사례로 그의 능력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성공은 인류가 지구 너머를 탐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믿게 합니다. 기술 혁신을 넘어 머스크는 화성을 인간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의 선택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화성 비전은 인간의 삶과 문명의 한계를 도전하며 혁신, 생존, 탐험이 결합된 것입니다. 하지만 화성 식민지 건설은 상당한 도전 과제를 동반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의 생명 유지, 폐쇄 루프 생태계 구축, 그리고 식량, 물, 에너지 생산입니다. 머스크의 화성 프로젝트는 그가 지구에서의 삶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범위를 확장한 변혁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지속적인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에게 화성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인류가 경계를 넓히고 야심찬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상기시키는 장소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태부 디스커버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다루고 싶은 나라에 대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